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모디 총리 환대했던 미국, 중국 견제하며 기업들 탈중 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모디 총리 방문을 환대했습니다. 이는 인도가 미국 중심의 세계 대전략 구성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지원했듯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제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화려한 레드카펫을 깔아주면서 환대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이번 방미 기간에 모디 총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죠. 모디 총리에게는 미국을 방문했던 지도자 중 최고 수준의 외교적 의전을 행했습니다.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 중 다른 어느 곳보다 중요한 지역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도의 지원이 미국 입장에서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도 입장에서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2014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던 모디 총리는 지금껏 미국 방문을 원했지만 인권 문제로 인해 그동안 미국의 반대로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환대 속에 미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미국도 디커플링, 디리스킹을 하면서 그 대안처가 필요 있는데 인도가 인구 1위 국가로 떠오르면서 이제 딱 맞는 대안처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세계도 미국의 이번 인도 환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G2에 해당하는 거대한 경제 대국이지만 패권국인 미국의 디리스킹의 상대인데 반해서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소중한 파트너라는 점을 미국이 스스로 확인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거듭된 제재에 탈중국을 하는 기업들이 인도에 안착하는데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 옛날에 구소련을 경계하기 위해 중국 개발에 들어갈 상황과 비교하면 그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의 인도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현재 중국의 5대 도시로 성장한 선전도 개방 당시 아주 가난한 어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선전은 지금 심천이라고 불리고 있고 이 심천과 같은 경우는 지금 구를 판매해서 지금 겨우겨우 근근히 유지했던 도시인데 지금은 화웨이 그리고 비아드 그리고 이러한 여러가지 회사들이 지금 모두 정보기업 그리고 특별히 반도체 기업들도 여기에서 굉장히 부를 유지하는 도시가 바로 선전이 바로 옆에 홍콩이 있기 때문에 홍콩의 중국 편입 이후 선전은 갑자기 급격하게 커졌고 이 급속하게 커진 이유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만약 도와주기라도 한다면 인도도 지금 선전만큼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보장하겠냐라는 거죠. 결국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및 미국 기업들 그리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인도에 도움을 주기만 하면 인도의 성장은 굉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도 총리의 미국 방문 이것은 굉장한 의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판을 깔아줬으니 인도 잘 살아봐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전폭적으로 너희를 도와줄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모디 총리 환대했던 미국, 중국 견제하며 기업들 탈중 유도입니다. 모디 총리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국빈 방문했던 6월 22일 국빈 만찬과 정상회담 등 다양한 일정으로 구성이 되었죠. 양국은 자유진영의 결속 강화와 중국의 국제질서 도전을 제어하기 위해 외교, 안보,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약속과 국방, 청정에너지, 우주를 포함한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에 증진하기로 한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도 인도가 자유진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미국 의회 합동회의에서 이곳에서 연설도 하고 많은 미국 정치인들과 저명 인사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인도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죠. 첫 번째로 보는 것은 군사장비, 두 번째는 반도체, 세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군사장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장비에 대해서는 인도가 러시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의 갈등으로 많은 군사장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그리고 금소조치까지 일어나면서 미국의 장비를 들어오지 못하게 된 인도가 러시아의 장비를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매년 인도의 국방장관과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만나서 뭘 주고 뭘 받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러시아에서 많은 군사 장비를 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와의 군사 협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당시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인도가 러시아와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죠. 러시아가 중국과 손을 잡고 지금 인도가 미국과 손을 잡는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의 항공기용 엔진에 대한 기술 이전을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군사 장비를 더 많이 인도에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항공기 엔진 우리가 기술 이전을 좀 협력해 주겠어. 그러면서 우리 군사 장비도 사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러시아의 군사 장비에 대한 뻥스펙이 드러나면서 인도도 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인도에 군사 무기를 판매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 당장 쓸 것도 없는데 너희들에게 뭘 팔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군사 장비를 넘겨주는 것에서 차일피일 지금 미루고 있기 때문에 이 틈을 미국이 파고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죠. 산업의 쌀로 불리면서 모든 산업기기,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인도가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힘을 쓰는 분야이라는 사실이죠. 미국이 중국을 대체할 나라로 인도를 택하자 많은 반도체 및 전자기업들이 인도 진출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후공정 분야를 먼저 진출을 하고 전공정은 아직까지 진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후에도 지금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자기업들은 좀 안정적이죠. 전력이 차단이 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자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만지작거리고 있고 애플과 삼성전자가 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마이크론은 중국을 대체할 요량으로 인도의 패키징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첨단 반도체의 경우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기로 한 만큼 반도체 분야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매우 막강하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일본과 네덜란드에 안 되라고 하면 반도체 장비가 전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국도 미국의 반도체 카르텔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미, 인도 양국은 기술 분야에서 비즈니스 수행에 대한 규제 제약을 제거하는데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 칩 및 기타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양국 논의는 반도체에 대한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것을 쳐다보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 있기 때문이죠. 인도는 반도체 제조의 허브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공정에 대해서는 진출이 어려울 것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인공지능입니다. 21일 국가안보회의에 존 커비 대변인은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탄력적인 공급망, 청정에너지, 반도체 및 기후변화 문제에서 인도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는 없다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인도와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인도가 칩 제조 분야에서 플레이어가 되려는 꿈은 올 1분기에 미국이 인도의 반도체 칩 수입이 38배 이상 증가한 이후 훨씬 더 실현 가능한 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된 군사장비, 반도체, 인공지능 등은 인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데 필수적인 부품으로서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인도에 대한 전략 변화는 인도를 중국의 대체 투자국으로 인식하기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알아볼 내용은 중국 대체 투자국으로서의 인도입니다. 세계 각국이 미국의 정책 변화, 그래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뀌었다 해도 대중 전략은 바뀌지 않고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하는 이러한 모습에 인도를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도 덩달아 성장하고 있죠. 미중 갈등이 고조되던 2020년 이후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중국 대신 인도로 몰렸습니다. 2022년에는 1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투자를 유치를 했죠. 지금 중국이 투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과 반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 관련 주식도 호황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2분기에 인도 주식에 87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게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오랫동안 동결함에 따라 채권 역시 3개월 동안 외국인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 기업들도 투자가 늘고 있죠. 첫 번째로 볼 회사는 애플입니다. 이미 애플은 베이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지난 회계연도 동안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량을 3배 늘렸습니다.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대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고무적인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마이크론. 마이크론은 지난주에 중국의 테스트 패키징 공장 투자에 6억 달러 규모를 제안을 했으나 걷어차이자 인도에 10억 달러 규모의 테스트 패키징 공장 투자를 요청을 했고 이것이 결국 27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조 4,800억 원 규모로 늘리면서 인도 정부의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결국 이번에 마이크론이 중국의 테스트 패키징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여기서 생산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투자하고 우리가 수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이것을 완전히 걷어찼죠. 걷어차면서 오히려 이 투자 금액과 지금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것까지 다 고려해서 27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도 정부의 승인을 얻어낸 것입니다. 인도 정부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3억 4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7,3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보는 회사는 테슬라입니다. 내년에 인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자,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인도를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도를 방문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일론 머스크가 모디 총리와의 만남 이후 총리와의 환상적인 만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인도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흥분되며 인도가 세계 어떤 큰 나라보다 더 많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한 빨리 인도에 상당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테슬라와 같은 경우는 중국 투자를 하려고 해도 중국 정부가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때문에 인도로 투자를 바꿨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GE. GE와의 협력은 국방 분야의 협력입니다. GE와 힌두스탄 항공은 모디 총리와 인도 전투기용 엔진 생산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기술 이전을 허용하는 유연한 라이센스 계약이라는 거죠. 라이센스를 받아서 인도에서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직 미 정부와 의회의 승인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GE가 인도에서 제트 엔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계약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인도와의 파트너십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도와 미국 이것 협력을 하는데 남은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하려면 다양한 분야에서의 조정 그리고 인프라의 구성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전력 생산, 전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공장을 돌리기가 매우 어려웠고 물도 너무 나쁘죠. 여러 가지 도로 인프라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높은 수입의 관세입니다. 인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입 관세가 있어서 이 분야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인도가 그동안 높은 수입 관세를 매겼던 가장 큰 이유는 외국 제품들이 인도에 들어와서 싼 공산품,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공산품이 들어와서 인도 시장을 휘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외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높은 관세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 애플은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조립하며 70억 달러 이상의 기기를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인도에서 모든 부품들이 다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요 부품의 대부분들이 중국에서 여전히 수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군이 인도에 들어와 기반 구성을 해야 하는데도 높은 관세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별히 기기들 다 끌고 들어와야 되고 해외 부품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관세 때문에 진입이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인프라 구성. 인도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지만 대만과 한국과 같이 반도체 공정을 위한 막대한 전력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하고 깨끗한 물도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장치산업이라고 불리고 있고 이 장치산업에 전력이 한번 들어갔다가 전력이 한번 끊어지면 반도체 자체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전부 다 폐기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끊임없는 전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력 집중형 공장이 바로 반도체 공장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반도체 공정을 위한 막대한 전력 그리고 끊기지 않는 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반도체는 또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겐지스강과 같은 물은 여기에 전혀 사용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은 지금 현재 여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마이크론이 투자하는 것은 후공정, 패키징과 테스팅 공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반도체 생산 공장은 아직까지 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빅테크 기업들과의 긴장 해소. 구글, 메타 및 트위터와의 긴장도 해소해야 됩니다. 인도의 기술 생태계 변화에 있어야 이들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중국의 만리방어벽과 같은 검열이 인도에 없기 때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인도 역시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조금 반독재 국가에 가깝습니다. 지난 3월 인도법원은 구글의 모바일 플랫폼 지배력에 대해 반독점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죠. 구글은 인도에 맞게 플랫폼을 다시 조정을 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는 결국 인도 정부의 몫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투자를 원하면 더 많은 생태계에 적합한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교통과 전력과 같은 인프라 구축도 시급합니다. 철도도 마찬가지겠죠. 인도의 인터넷 사용자는 무려 8억 명,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인도의 인터넷 시장을 원하면 인도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대 인도 정부는 누구와도 적대적 관계를 가질 의도가 없으며 중국처럼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받겠다라는 의지를 비치는 대목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볼 내용은 더욱더 주목받는 인도의 모디 총리입니다. 인도가 지금 뜨기 시작하면서 인도의 모디 총리의 행보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죠. 특히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지금 인도와 가까워지는 미국을 보면서 모든 기업들이 인도로 들어가야 되겠다, 탈중하고 인도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더 많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이제 지는 해로 보이는 반면에 인도는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떠오르는 해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인도를 지렛대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이해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인도를 내세우는 가장 큰 미국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 중국 견제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산업의 전반적으로 탈중해라. 이것을 중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이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뀌면서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산업이 전반적인 것이 아닌 첨단 산업인 양자 컴퓨터, 반도체, 그리고 통신 장비 이런 쪽으로 투자는 하지 마라. 바이오 안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소비재 분야, 뭐 화장품이라든지 화장품 수출하는 것, 그리고 또 스타벅스와 같은 이러한 소비 품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케이, 너희 가서 돈 벌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들어가는 거 이것도 오케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될까요? 그리고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한국 정부가 올바로 판단해서 이것을 잘 키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